네, 반갑습니다. 2025 방문각 스포츠 지도사 특수 채용론 강의를 맡은 최승국 교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특수 채용론에서 중요한 이론들만 제가 콕 집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작년 2024년도 특수 채용론 기출 분석과 출제 비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이 특수 채용론에서는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도 지적 정서 자폐성 지체 내 병변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출제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번 챕터에서는 이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 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특수 채용론이고요. 특수 체육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 이런 순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수 체육의 의미입니다. 제가 어찌됐든 이번 강의에서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 기본 이론만 제가 찝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그래도 우리가 특수 체육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체육은 이런 장애인 또는 특수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 바로 특수 체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특수 체육은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체육과 연관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자아 실현을 위한 현장 위주 학문, 특성을 가지고요.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 하나가 이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의 역할을 대해서 질문을 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의 역할은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독특한 요구를 확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후에는 거기에 맞는 대처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게 적합한 지도 환경과 지도 내용을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조금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비장애인과 비교를 해서 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장애인의 그 순수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지도 환경과 지도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포츠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과제들 그리고 환경들을 장애인 요구에 맞게 좀 변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이제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알맞은 이런 지도를 할 수 있게 변형을 조금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는 우리가 쉽게 세계보건기구, 그러면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냈냐. 일단 1980년도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질병과 장애는 같은 것이 아니다. 장애는 질병으로부터 이어진 결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장애는 손상, 장애, 핸디캡 등 이 세 개의 차원이 존재를 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2001년도에는 장애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놨냐. 일단 첫 번째는 부정적인 용어 사용 규제가 됐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신체 기능과 구조는 손상, 그리고 활동의 제한은 장애, 그리고 참여 제약은 핸디캡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의 제한, 참여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1번과 같이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좀 규제를 해서 이런 핸디캡, 손상, 장애, 핸디캡 이런 식으로 용어를 변경을 하였다.
그래서 총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에 이 환경과 개인적 요인을 모두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즉, 이 말은 누구나, 언제나 우리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특수한 그런 경험보다는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의 정의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최근에 다시 한번 발표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왼쪽으로 살짝 빼놨으면 스페셜 올림픽 종목에서 작년에 이 4가지에 대해 이제 문제를 냈었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체랑 보치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보체 혹은 이제 보치아라는 이런 스포츠든 이런 패럴림픽 종목에서 유래된 스페셜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서요. 이 어떤 앞에 목표가 되는 흰 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반대쪽에서 공을 굴러가지고 가장 가깝게 붙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이러한 경기 중 하나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비장애인 올림픽 혹은 이런 거에서 봤을 때에 환경은 조금 다르지만 저는 약간 컬링? 네, 컬링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컬링은 빙판 위에서 동그라미 점에 붙이는 사람이 이기는, 혹은 그 동그라미 안에 이제 모여있는 그 스톤의 개수에 따라서 점수로 한다 그러면, 보체 같은 거는 일반 그냥 바닥에서 공을 굴려가지고 흰색 공과 제일 가깝게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 그런 게임이 바로 보치아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플로어볼. 이 플로어볼 같은 경우에는 하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키. 네. 이런 하키가 이제 플로어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넷볼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비장애인 종목에서는 이제 농구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쨌든 그 스페이스 올림픽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고요. 여러분도 이 스페이스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체육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체육의 목표는 총 정의적, 심동적, 인지적 영역에서 봤을 때 정의적에서는 긴장 이완과 즐거움, 그리고 사회적 능력의 증대,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한테는 이런 체육, 스포츠라는 거는 정의적 목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동적 영향에서는, 즉 어떠한 내 신체가 발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 향상, 그 운동 스킬과 패턴, 그 여가와 취미 생활에 필요한 스킬들이 이런 것들의 영역에서 특수체육의 목표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지적 같은 경우에서도 인지적, 운동적 기능에서 감각이 통합이 되고, 그리고 창조적, 표현 능력, 그리고 놀이와 게임 이런 것들의 행동이 인지적 영역 소속에서 특수체육의 목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작년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종류, 척도, 검사하는 부분에서 평가도구에서 조금 다소 문제 제출이 많이 됐었는데, 한번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떠한 사정회를 봤을 때 종류가 총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말 그대로 어떠한 과제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통해서 우리는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을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술, 간격, 사건, 평정들을 기록을 합니다.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면접을 하겠죠.
면접은 장애인과 같이 이 한 공간 내에서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심에서는 아동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행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중심 사정이고요. 자, 수행 사정은 이제 어떤 행동에 따라서 관찰을 통해서 판단하는 사정 방법. 포트폴리오 같은 거는 이러한 모든 과제, 면접, 거의 어떤 필기 이런 것들을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아동의 작품 그리고 결과물을 통해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사정은 개인의 행동 특성을 좀 다양하게 좀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사정이고, 측정은 어떤 거 수량화를 시켜서 측정을 한다. 그리고 평가는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바로 평가. 그래서 이 사정의 종류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관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 대상에 대해서 운동 기술 검사 도구,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검사 도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검사 목적, 이거에 관한, 그 다음 항목, 검사 분류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좀 과감하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특수체육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모두 검사 도구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 도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 특수체육에 관해서 이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에 따라 이런 검사 도구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이거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는 100점 만점에서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쵸? 그럼 우리는 그 60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검사 도구를 다 외우는 것도 이해하면서 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점수에 목표를 둔다 그러면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시는 게. 지금 제일 최근에 나왔던 이론이 바로 TGMD-3이라는 이제 검사 도구가 나왔는데, 이 같은 경우는 대근 운동 발달 검사를 하고요. 11개의 중거와 규전. 그래서 3세에서 11세에 있는 그런 사람을 해서 이제 검사 도구로 측정을 하는데, 자, 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거를 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0점이 나온다는 그 하나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정과 이제 측정 도구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자, 이제부터 이 특수체육의 지도 전략, 그 다음에 유형별 지도 전략. 자,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특수체육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에서 이제 IP가 나오게 됩니다. 이 IP는 뭐냐? 개별화 교육 계획입니다. 어쨌든 장애의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스포츠 지도를 할 때에는 이 개별성을 가지고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그룹으로 우리가 특수체육을 할 때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별화 교육은 이렇게 1대1로 혹은 1대1에 맞게 어떠한 과제나 수행 같은 거를 지시를 하는. 그래서 자, 개별화 교육 계획의 의의는 꼭 1대1 교육을 자칭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룹으로 하되 이 한 사람과의 과제, 이 한 사람과의 과제, 이 한 사람과의 과제, 과제별이 다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별화 교육 중에 하나다. 꼭 1대1이 아니어도 개별화 교육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장애 학생을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이런 내용을 지도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과정과 문서 등을 IEP이라고 한다. 그럼 이 개별화 교육에서의 구성 요소는 필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요. 그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리고 단기 목표, 장기 목표와
그리고 지원 서비스, 그 교육과정의 참여, 그리고 평가법의 변형, 서비스 플랜 또는 전환 서비스, 평가 과정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 통보. 자,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을 할 때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개별화 교육의 이 지도 전략을 한번 보면요. 총 밑에까지 5개가 나와 있죠. 이 5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래 교수. 또래 교수. 동급생 또래 교수가 체육 수업 활동에서 장애인을 지도할 때 학생을 보조교사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죠. 동급생 또래 교수, 같은 연령의 학생의 보조교사, 그리고 서로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중증 장애 학생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 그리고 상급생, 1학년보다 2학년, 3학년이 또래 교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을 보조교사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래 교수보다 저학년 또는 중증 장애에게 효과가 크다. 그 양방, 상호. A 학생이 B를 지도를 하고 B 학생이 A로 같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짝꿍이어서 역할을 변경하는 유형. 경도 장애 학생에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 일방 또래. 이런 내성마비, 시각장애, 중증자폐, 측적장애 학생의 지도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전학급 또래. 이런 짝꿍, 소규모 집단으로 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과제 카드를 활용해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학급 학생이 참여하기 때문에 장애 학생이 제외되지가 않고요. 경도 장애 학생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그리고 팀 티칭이 있습니다. 팀 티칭은 2명의 지도자가 전체 대상을 2집단으로 나눠서 다양한 다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다시 반복하여 진행을 하는 게 바로 교대 교수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팀 티칭은 2명 이상의 지도자가 동일한 수업을 한 학습자에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의 학습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2명의 지도자가 협력을 통해서 체육활동을 좀 지도를 하고 수업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 스테이션 교수. 소규모 단위로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순환하는 방식. 우리 스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순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업받고 여기서 수업받고 여기서 수업받고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교수법을 하는 게 바로 스테이션 교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IEP 개별화 학습 교육을 할 때에는 어찌됐든 조금 순환, 전환, 그리고 각 개인에 맞게끔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유형별로 한번 보면 이제 지적장애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지적장애는 뭐냐? 어떠한 단기와 기억과 인지적 능력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운동학습 능력, 그 주의 체력이 낮으면 체격 이상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가 바로 지적장애이다. 그래서 이 지적장애를 우리가 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기규칙을 단순화, 그리고 다양한 강화 도구와 지도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복 연습을 해야 되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흥미와 관심, 활동 공간을 전개해서 주의 산만 예방이 한다.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같은 게 조금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장애인과 비교를 했을 때 어린아이와 비슷하게 교육한다. 특히 뭐 유아체육에 관해서는 거의 지적장애의 체육 지도 방식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폐성 장애인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단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년 전 재작년에 나왔는데, 시각장애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시각장애. 그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장애도 있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인다. 그런 것도 다 시각장애인으로 처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도 방법도 다양해야 된다. 왜? 청각과 촉구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비, 그리고 시설이 익숙해지도록 충분한 설명이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 공간은 항상 정리정돈.
충돌 예방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 공간, 그리고 공간적 부상 요인, 이런 바닥이나 벽 기둥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용기구의 위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돌 예방, 부상 예방 똑같습니다. 그 활동 시에 단서 제공과 이러한 상황을 촉각을 통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을 해야 되고요. 촉각뿐만 아니라 청각으로도 같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지도 시간과 연습 시간, 2인 1조로, 네, 2인 1조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네, 다음은 청각장애인은 이제 들리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계획과 지도 모델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씩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동 관리 강화 기법.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광화는 뭐냐? 우리가 어쨌든 모든 스포츠 지도사들도 어떠한 수험생들, 그리고 어떠한 이런 운동 선수들을 지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좋은 영향, 네, 상과 벌이 나눠져 있다면 상은 훨씬 더 강화를 해주고 벌은 그걸 억제를 해주고, 특정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시하거나 혹은 소구하는 것, 그게 상과 벌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상 같은 경우에는 강화를 더 시켜줘야 되고 벌 같은 경우는 억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강화에서도 이제 정적 강화 먼저 보면 올바른 행동이 일어난 뒤에 이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방법. 뭐 토큰 경제, 프리맥, 칭찬, 행동계약, 촉진 용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부적 강화는 어떠한 문제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자극을 억제를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적 강화는 상과 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 능력 발달과 체력 증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와 운동 능력의 발달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여기 발달의 원리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능력 발달의 단계와 주기에 따른 특성. 네. 이제 겔라휴라고 하는데, 겔라휴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는 반사 움직임, 초보적, 기초적, 전문화, 성장과 최고 스윙 태보.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육아체육, 네, 육아체육에서 많이 보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장애와 육아는 비슷하다. 거의 지도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겔라휴는 이러한 발달 단계에서 발달 시기와 내용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장애 유형별 운동 특성과 체력 훈련식 고려사항,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매년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어떠한 운동 지시하는 방법, 지도하는 방법, 어떤 훈련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와 외상성 뇌손상, 그리고 척수장애, 그리고 회백수염, 절단장애, 시각장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저랑 중요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성마비는 이런 운동 제어에 대해서 손상을 갖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훈련 전에는 이런 근장력, 균형, 협응력을 반드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지도 방안을 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력의 증가보다는 신체적인 제어 능력이나 협응력 향상에 중점을 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거를 이제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근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량에 비해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소비합니다. 뇌성마비는. 그래서
피로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운동 지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자, 시각장애는 이제 눈이 조금 불편한 우리 학생들을 말하는 게 시각장애죠. 그래서 이런 안구나 시신경 그리고 대뇌 이런 시각기관의 손상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적은 비장애인 지침을 참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근력과 감각 단서 활동을 통해서 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장애를 가진 우리 운동 선수들 혹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눈보다는 이런 청각이랑 어떠한 이런 촉각,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분산을 시켜주고, 어쨌든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청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도 방안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RIC, 라이스 요법.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 중에 하나인데, Rest, Ice, Compression, 그 다음에 일브레이션 이렇게 해서 4가지 그 응급처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장애 유형별 체육 지도 전략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지적장애. 네. 지적장애에 대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저랑 같이 해볼 거는 네, 지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지적장애의 특성과 지도 전략에서는 우리 운동수의 능력과 주의 집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제어도 부족하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지적장애는 유아체육이랑 제일 비슷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꾸준히 지도를 하는 게 중요. 그리고 능력의 세밀화, 네, 과제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도를 해야 되고 언어랑 시범이랑 직접 지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용기구 병영 그리고 언어와 단어, 단순한 규칙놀이, 독립적 쭉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유아, 애기들 대상으로 하는 지도 전략을 하면 굉장히 좋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정서장애 정의입니다. 정서장애는 어떠한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자폐성이나 정신적 장애, 그리고 일상과 사이에 맞는 제약에 따라 다른 이들의 보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은 소화기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라서 자기 표현과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능력에 장애가 있다. 정신장애는 정치분열증, 그리고 어떠한 우울장애와 사고 컨트롤 장애가 정서장애의 원인이다. 다시요. 정서장애의 원인이 아닌 정의다.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네,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어떠한 자폐성 장애의 정의, 그 다음에 지적장애의 정의, 그리고 뭐 정서장애의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자폐협회의 정의를 하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정의를 하고 특수교육법에 대한 정의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가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특수체육 기출문제 1번 문제가 거의 이런 문제가 많이 납니다. 이런 문제. 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자폐성 장애의 정의가 올바르게 나타난 것은 네, 이렇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100점이 아니라 60점만 받으면 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폐성 장애의 특성과 지도 전략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일단 신체 활동에 대한 특성은 인지적으로 좀 장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문제 활동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감각, 회피, 관심 끌기, 선호, 물건, 행동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 지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요.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할 때에도 어떤 환경과 장비들로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접하기 쉬운 스포츠, 그리고 사회적 관계, 환경적 단서, 언어와 시각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성을 좀 추구해서 여러분들이 지도, 전략을 짜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각장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모든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만 실제적으로 시험을 볼 때 잘 볼 수가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는 중요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안 해드렸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자, 시각장애에서 특성과 지도 전략을 보면요.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더 발달이 되죠? 청각이랑 시각, 그리고 촉각. 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할 때, 체육 지도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어쨌든 우리는 어떤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의 기구, 배치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갈 때마다 항상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체육 활동 지도 전략을 봤을 때에는 거의 다 언어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력의 정도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면 시범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그리고 항상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언어 지도, 촉각 탐색, 직접 지도 단계에 따라서 놀라지 않도록 이 가이던스는 미리 한 번씩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도 전략을 해주시는 게 시각 장애인의 영역별 특성과 지도 방법이다. 체육 활동. 그리고 이것도 한번 청각 장애 유형에서 전음성, 감음, 신경성, 혼합성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가 나왔던 게 있는데 자, 뭔가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일반적인 청력을 다 전음성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각과 관련된 신경 손상에 의해서 손실 상태를 감음신경성 청각장애 그리고 이 전음성과 감음신경성 두 개를 합힌 게 바로 혼합성 청각장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역시나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지도 전략. 자, 청각은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시각과 촉각과 후각 이런 것들이 발달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도 전략을 짜주시면 돼요. 시각적으로 적극 활용을 하고요. 수화, 구화, 그리고 주변 소음에 대해서도 주의를 굉장히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포츠 참여를 할 때에는 인공 와우 및 외부 장치를 반드시 제거를 해서 수중 활동 시에 외부 장치 습기를 방지를 해서 방수 처리도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만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편안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고퀄리티에 대한 체육활동 지도 전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 네, 다음은 이제 지체장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자, 지체장애에 대해서도 이런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이거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체장애에 대해서 이제 척수 손상에는 회백수염, 이분 척추, 척추 편위, 소아마비,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 감염이 바로 회백수염입니다. 네, 이 회백수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조금 자주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지체장애에 대해서 유형별로 한번 보면요. 회백수염 또 나오죠.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해서 급성 전염병으로 입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척수에 침범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손발에 마비를 일으켜서 어린이한테 잘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소아마비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뭘로 인해서? 감염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절단장애는 어떤 사지가 절단된 거죠. 네. 다발성 경화증은 염증이 갑자기 다 나타나서 근육이 굳어져서 무력감으로 나타나는 증상.
근위연약증도 호흡장애와 심장장애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어떠한 유형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스포츠 지도를 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들, 욕창 예방을 위해 체중의 중심을 자주 옮겨야 한다. 그럼 여기서 욕창은 뭘까요? 욕창은 어떤 압박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중심을 자주 옮겨야 하고요. 그리고 수분을 흡입할 수 있는 의복, 그리고 상해 부위의 보형 커버를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흉추 6번 이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립성 저혈 할 경우에는 몸을 앞으로 안으시고 앞쪽으로 설도록 좋지. 유산소 운동 중 젖산이 급격히 생성되면 휴식 시간에는 에너지원을 보충이 필요하다. 제 장애인의 스포츠 지도 시 땀을 흘리는 피부 면적이 좁아서 더위에서 운동 시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욕창, 그리고 혹은 기립성 저혈압, 젖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스포츠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저희 스포츠 지도사 방문각과 책을 보시면 이렇게 다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는 다 이제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이런 기출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년에도 올해에도 거기 관련된 문제가 이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수 채용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이런 유형별 지도 방법, 그 다음에 유형별 정의, 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IEP, 네, 개별화 지도, 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 받을 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100점이 아니고 60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5 방문각 스포츠 지도사 특수 채용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